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최근에 홀란드 선수의 활약이 무섭습니다. 역대급 선수 하나 나오나요? 그런데 이 엄청난 골 레이스가 혼자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죠. 다른 선수들이 좋은 패스 넣어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맨시티에서 제일 패스 잘 찌르는 선수가 누구? 덕배, 데브라이너. 이번에 선미님이랑 사진 찍었던데 부럽다. 자, 그래서 오늘은 덕배의 패스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그의 패스가 왜 특별한지, 수비수들은 왜 그의 패스를 알아도 못 막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패스 스탯. 자, 덕배의 패스 관련 스탯을 알아보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패스의 꽃은 어시스트죠. 자, 덕배는 19-20 시즌에 어시스트를 무려 20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02-03 시즌에 앙리가 기록한 것과 동률이에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시즌 최다 어시스트 공동 1위. 자, 그리고 덕배는 이번 시즌 도움을 벌써 8개나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통째로 봤을 때 도움이 8개였거든요. 왜 이러지? 공격수 차이? 자, 그리고 덕배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오픈 플레이에서의 찬스 메이킹 1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덕배가 90분당 3.91개의 찬스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릴리시, 그 다음 웨데고르, 티아고, 페르난데스, 그리고 요 보라색 바는 세컨더리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시스트 전 패스죠. 그러면 세컨더리 찬스를 빼고 빨간색 바만 보면 덕배가 직접적으로 찬스를 만든 횟수가 가장 많네요. 패스 선택지 고르기. 자, 자고로 패스의 첫 단계는 누구한테 패스를 줄지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요 단계에서 덕배의 선택은 다른 선수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여기에서 공을 잡고 있었어. 패스 줄 때는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렇게 측면으로 볼을 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가겠죠. 이게 당연해요. 하지만 덕배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선수를 노려요. 상대 수비와 골키퍼가 어떤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강도 조절. 자, 현대 축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패스가 강해야 됩니다. 왜냐? 수비 조직이 굉장히 고도화됐어. 그래서 선수들끼리의 간격이 너무 좁아졌어요. 그 상대 수비수들 사이로 볼을 넣으려면 당연히 강해야겠죠. 약하게 잡아봐. 바로 채가. 그리고 공격할 때 이런 상황 많이 나오죠. 우리 공격수가 뒷공간 침투하는 척을 해. 그러면 상대 수비수가 그거 대비해서 뒤로 무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요만큼의 패스 받을 공간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요 패스가 조금만 약하면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다 커팅한다고. 하지만 덕배는 탑 클래스 수비수들도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주 강도 높은 패스를 구사합니다. 수비수들이 그 패스를 예측하더라도 너무 빠르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약간 그 무사가 검으로 대나무 베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사실 유럽 선수들은 패스를 굉장히 강하게 한다, 이런 말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엄청 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고등학교 축구부 보니까 패스 개세게 완전 가까운 거리인데도 그러면서 서로 빈정상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맨날 강한 패스만 하겠어요. 덕배도 약하게 줘야 될 땐 약하게 줍니다. 동료가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받기 쉬우라고 약하게, 그리고 슈팅하라고 내줄 때도 약하게, 그리고 측면에 오버래핑하는 풀백한테 내줄 때도 바로 차기 좋게끔 약하게 줍니다. 자, 그리고 덕배는 패스의 강도 조절뿐만 아니라 이 스핀 조절, 그것도 기가 막힙니다. 유도탄처럼 해가지고 상대 수비 싹 피해가지고 우리 동료 앞에서 또 속도가 싹 죽잖아요. 요게 되는 게 스핀 조절을 잘했기 때문이죠. 발의 어디 부분으로 차느냐, 공의 어디 부분을 맞추느냐, 힘은 얼마나 줘야 되나, 스핀은 얼마나 먹여야 되냐, 팔로우 스루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구질이 나오잖아요. 당구 같은 느낌? 짜장면 먹고 싶다. 타이밍. 덕배는 패스 타이밍 선택의 마법사입니다. 일단 공격 속도를 높여야 할 때 원터치 패스를 애용하죠. 그리고 특히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동료가 뒤쪽 대각선으로 내준 걸 반대로 한 번에 돌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덕배가 볼을 잡아놓지 않고 논스톱으로 올려버리는 게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굉장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덕배가 크로스를 올리기 전에 CT의 동료가 이렇게 백패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비수들은 백패스를 보면 뭐래요? 라인을 올립니다. 왜? 상대 공격수 옵사이드 라인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끼리의 앞뒤 간격도 좁혀야 되니까. 자, 그래서 백패스 보고 라인을 올렸는데 덕배가 한 번에 올려버리네? 이렇게 되면 기습 당하는 거예요. 센터백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갔다가 역동작 걸려서 바로 뒷공간 때려 맞는 거야. 이게 정말 찰나의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이게 골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요. 이 장면 맨날 나옵니다. 복사 붙여넣기예요. 근데 이게 맨날 위협적이야. 알아도 못 막는다는 걸 안다는 거죠. 만약에 덕배가 이걸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잡고 보고 쳐놓고 밀어놓고 한참 뒤에 올린다, 이러면 상대 센터백도 앞으로 나갔다가도 킥하겠구나 하고 다시 내려와서 크로스 올 걸 기다렸다가 잘 준비해서 헤더 경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덕배의 원터치 크로스는 그럴 틈을 주지 않는다. 자, 그리고 덕배가 이 원터치 크로스를 올릴 때 그 도착하는 지점이 굉장하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코리도 오브 언서튼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요 영상에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원터치 패스가 항상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자, 덕배가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잘라 위치에 있던 동료가 측면으로 싹 벌리네? 이렇게 되면 보통 미드필더는 이렇게 측면으로 줍니다. 그런데 덕배는 앞에 2명 수비가 있는데도 그 뒤에 수비들이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몰리는 걸 체크해요. 그래서 덕배는 여기서 드리블로 볼 소유를 하면서 타이밍을 조금 늦췄다가 요 포워드 앞에 뒷공간이 열리니까 아웃사이드로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럼 뭐야, 바로 찬스지. 이렇게 때로는 타이밍을 조금 더 늦췄다가 더 좋은 상황을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듯 덕배는 패스를 언제 하느냐,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이밍 감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또 예민하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덕배가 속공할 때, 빠르게 공격할 때 타이밍을 안 놓치려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최근 맨더비 때 홀란드의 3번째 골이 나오기 직전 장면이에요. 맨시티가 후방에서부터 풀어 나오면서 빠른 공격을 진행했죠. 이 선수가 덕배한테 볼을 주면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덕배는 자기 뒤에 상대가 없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쓱 흘려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전진하는 거죠. 이거 되게 쉬워 보이죠? 쉽지 않아요. 주변도 잘 체크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많은 선수들은 일단 공을 잡아놓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저는 조금 심해서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은 볼 잡아놓고 터치해서 천천히 돌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안토니가 이미 수비 위치 잡았을 거야. 그러면 우리 팀의 빠른 공격은 없었을 거야. 그럼 홀란드가 사상 최초로 홈 3경기에서 연속 해트트릭한 그 신기록을 못 세웠겠지? 땅볼. 자, 덕배는 전방에 수루 패스 찌를 때 웬만하면 땅볼로 줍니다. 공이 땅에 쫙 붙어서 오니까 어디로 올지에 대한 예측이 쉽죠. 수루 패스가 공중으로 띄어져서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낙하 지점 찾기 바빠. 자, 그래서 패스를 받는 선수 입장에서 볼이 땅볼로 온다. 그러면 저 패스는 여기로 오겠네. 이 인지 과정이 너무 쉬우니까 다른 정보를 더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위치는 지금 어디지? 골대 위치는 어디지? 골키퍼 지금 어디지? 상대 수비 어디 있어? 앞쪽에 있나? 뒤쪽에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리는 선택의 퀄리티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스루 패스 띄어져서 와봐라. 골키퍼 위치를 도중에 어떻게 봐? 일단 그거 땅에 내려놓고 넷볼로 만드는데 집중하기 바빠. 자, 그래서 덕배는 크로스를 올릴 때도 땅볼 크로스를 즐겨 합니다. 땅볼로 쫙 깔려서 잔디 풀떼기 하나하나 맛을 보면서 아름답게 가니까 요 볼을 다음 행선지로 보내기가 너무 쉽네. 자, 생각해보면 최근 맨더비에서 시티가 터뜨렸던 많은 골들이 깔끔한 땅볼 크로스에 의한 골들이 많았어요. 측면에서 박스 중앙 쪽으로 강하게 땅볼 크로스. 그러면 그 좁은 틈 사이에서도 그냥 달려 들어가면서 차면 끝이에요. 자, 그리고 덕배는 반대 전환을 할 때도 땅볼 패스로 보냅니다. 땅볼로 보내면 너무 받기 쉽죠. 근데 이렇게 먼 거리를 땅볼로 보내는 패스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띄워서 킥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발등에 정확하게 임팩트 해가지고 코스를 제어하는 것도 어렵고 쭉 뻗어나가게 적당한 힘을 싣는 것도 어려워요. 이런 패스 할 수 있는 발목 힘 좋은 선수는 덕배, 에릭센 같은 느낌? 디스가이즈 패스. 자, 디스가이즈는 속이는 거죠. 노루 패스. 아니면 자세로 속이는 거. 약간 부스케츠나 티아고가 이런 걸 잘하죠.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 덕배는 조금 뭔가 정직한 느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덕배는 디스가이즈 패스도 정말 잘합니다. 유로 2020에서 덴마크 상대할 때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때 박스 안에서 루카쿠가 뒤에 있던 덕배한테 살짝 내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덕배가 슈팅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덴마크 수비수들 다 태클 깔았다고. 근데 덕배는 그걸 아웃사이드로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앞에 수비수들 다 나가리 되고 이제 슈팅 때리겠구나 했는데 옆에 선수한테 패스를 하네? 그리고 뒤에서 뛰어 들어오던 동료가 그냥 밀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속인 거지. 그리고 시티에서 이런 장면도 많이 보여줬죠. 사네가 측면에 있다가 덕배한테 줘. 근데 앞에 공간이 좀 있네? 누가 봐도 이거는 파포스트 보고 감아 차야 되는 타이밍이야. 그래갖고 수비수들이 슈팅 막으려고 엄청 튀어나왔는데 다시 사네한테 주네? 이건 진짜 다 속았어. 전진 드리블. 자, 덕배가 안 빠르게 생겼는데 은근히 개빠릅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 달고 전진 드리블 할 때 보면은 아주 돌격대장이에요. 덕배의 이 전진 드리블 능력이 그의 패스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뭔 얘기냐? 요 볼 캐리 능력이 덕배로 하여금 더 위협적인 지역에서 패스를 하게끔 만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 맨더비 때 덕배가 이 디펜시브 서드, 수비 3분의 1 지역에서 볼을 잡았어요. 그리고 술렁술렁 하더니 오른쪽 측면을 타고 여기까지 전진 드리블을 했어. 결국에 어태킹 서드까지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홀란드에게 연결했고 찬스까지 이어졌죠. 아니, 전진 드리블이 되니까 혼자 힘으로 상대 진영 깊숙이까지 간 거야. 거기서 또 결정적인 패스 한 거야. 그리고 재밌는 게 덕배 드리블이 뭐 없는 거 같은데 이상하게 잘 통하네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덕배는 한 10번 잡으면은 9번은 패스를 해. 그리고 원체 볼 처리도 빨라. 그러니까 덕배가 볼을 잡고 있을 때 거기 가장 가까이 있는 수비수가 어떤 생각을 해요? 얘 어차피 패스 찌르겠지? 거리 좀 둬야겠다. 계속 들어오네? 들어오지 마. 그만 들어와. 이러니까 그냥 상대 골대 앞까지 가는 거야. 양발제비. 자, 덕배는 주로 오른
오른발잡이지만 왼발도 잘 씁니다. 왼발 패스도 상당한 퀄리티를 자랑해요. 근데 덕배의 왼발과 관련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덕배가 어렸을 때 축구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앞마당에서 맨날 공을 찬 거야. 그랬는데 옆집에 꽃밭이 다 망가졌네. 그래가지고 옆집 아줌마가 너 공 계속 찰 거야? 네. 그래? 아 이거 못 차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너 앞으로 왼발로만 차. 왼발이 약발이니까 어린애가 왼발로 차면 뭐 얼마나 차겠어 했는데 또 꽃밭이 다 망가진 거지. 호흡. 자, 패스할 때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그 찰나의 호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호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괜히 2010 월드컵 때 스페인이 우승하고 2014 월드컵 때 독일이 우승한 게 아닙니다. 이 선수들 구성을 보면은 자국 리그에서 호흡을 많이 맞춰왔거나 아니면 상대를 많이 해봤거나. 최근에 맨더비 얘기를 자꾸 해서 맨유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시티가 압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 팀의 스쿼드 구축 비용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시티가 만들어진 지 훨씬 오래된 팀이잖아요. 맨유는 테나 체제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자, 그래서 옛날에 맨시티 경기를 보면은 덕배가 보지도 않고 패스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실바가 패스를 찔러주면 덕배가 쓱 돌아요. 그리고 반대를 보지도 않고 땅볼 크로스를 올려. 그러면 어느샌가 아구에로가 들어가서 골을 넣고 있네. 분명히 골대 쪽을 한 번도 안 보거든요. 참 신기해. 이게 선수들 간의 움직임 패턴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호흡하면은 홀란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덕배랑 홀란드의 호흡이 또 질이죠. 물론 홀란드랑 덕배랑 같이 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 다 축구 지능이 높다 보니까 그리는 그림의 수준이 비슷한 거야. 더군다나 홀란드는 빠르고 다리도 길고 몸도 잘 늘려. 이러니까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그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또 등치도 크니까 패스하기 전에 눈에도 잘 띄어. 대충 금발에 등치 크고 못생겨 보이는 애가 뛰는 방향으로 패스 넣으면 돼요. 네, 오늘은 이렇게 덕배 패스가 왜 특별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시티의 가장으로서 골 넣는 데에 또 집중을 했었는데 올 시즌엔 홀란드가 있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고 양질의 패스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덕배의 그 뭔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패스 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패스 받아서 홀란드가 오지게 또 골 넣는 거 보고 싶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아, 아빠 돌아서는 동작 어땠어? 조원아, 아빠 축구 다 하지? 빨리 커라. 너 대환병으로 공짜로 쓰게.